등을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 품에 안겼을 때 맞는 포근한 채취가 엄마라는 기억으로 평생 뇌 안에 저장되는 것이다. 엄마라는 기억. 그것은 아기에게 세상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아기는 이 세상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기를 안아주고 엄마한테 이렇게 젖을 주고 이런 과정 통해서는 우리가 감각만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가 자기가 이제 안전하다, 안도감이나 감정들을 같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뇌가 발달할 때 어떤 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의 노출이라든지 뇌 발달하는데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낳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감각의 결핍은 언어 발달에도 치명적이다.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과정은 옹알이를 통해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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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입모양을 보고 소리의 변화를 들어야 가능한 일. 그렇지 않으면 말을 배울 수 없다. 엄마. 한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니의 이야기는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지니는 생후 20개월부터 10년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았다. 방 안 의자에 묶여 홀로 방치된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지니는 처음부터 다시 감각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언어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이다. 뇌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그 자극에 노출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뇌가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뇌 발달에서는 특정 경험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시기를 바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뇌 발달에서 이러한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발달의 지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시각 기능만 봐서도 우리가 시각 기능이 4, 5개월 전에 제대로 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시지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박탈 기간 이후에 다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부분적인 회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어떤 상태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뇌가 한창 발달할 시기에 감각이라는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행한다. 무엇을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으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유 잘 먹는다. 눈이 아니라 뇌가 본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뇌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란 뜻이다. 그러나 그 뇌를 만드는 건 다시 감각이다. 태어날 때 성인 뇌의 25%에 불과하던 뇌는 새롭게 배우고 감각하는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성인이 돼도 뇌는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감각하는 환경에 따라 점점 변하는 뇌.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 하면 이제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소성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가소성이 없다면은 그냥 태어난 상태의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 테고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거나 기억할 수가 없을 테고 뇌 손상이 있을 때 회복이 안 되고 회복된 손상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뇌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유전자의 힘이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의 뇌를 결정짓는 것은 감각이다. 임신 4개월이 지나면 뇌에는 오감을 담당하는 감각 중추가 형성되고 엄마 뱃속에서 경험하는 오감의 자극에 따라 뇌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세는 산세라서 입수풀 둥지 안에 청각은 태아의 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다. 하얀 물새가 된다.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엄마의 소리는 양수를 타고 흘러 태아의 청각을 자극한다. 고요할 것만 같은 자궁 속은 의외로 시끌벅적하다. 편안하고 익숙한 소리와 달리 시끄러운 소리는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소음을 들을 때면 잠시 호흡을 멈추는 태아. 이것이 지속되면 호흡 기능이 약해져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태교를 할 때 소리를 자꾸 들려준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뇌 발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은 어느 애들이나 태내 환경이 아주 특별하지가 않다면 비슷한 그런 조건에서 크지만 이 청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부모들이 아니면 또 아기를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극을 줌으로써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감각이기 때문에 그 청각에 의해서 뇌 발달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빛이 거의 없는 뱃속에서 시각이 발달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 감각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엄마가 움직일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촉감은 태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만큼이나 강렬한 자극을 뇌에 전달하고, 양수에서 풍기는 엄마의 냄새는 포근하고 편안한 기억으로 뇌에 저장된다. 탯줄로 연결된 엄마는 태아가 감각하는 유일한 세계. 아기를 세상으로 이끈다. 엄마의 감각은 곧 태아의 감각이다. 엄마가 맛본 음식은 양수를 통해 태아에게 고스란히 그 맛과 향이 전해진다. 태아는 양수에서 단맛이 날 때 평소보다 2배 더 빨리 양수를 들이마신다. 이때 쓴맛이 나면 거의 마시지 않는다. 태아가 오감을 통해 감각하는 동안 뇌에서는 끊임없이 시냅스가 형성되고, 시냅스가 늘어나면서 뇌가 만들어진다. 단맛은 뇌를 만드는 영양분인 포도당의 맛. 태아가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다. 반대로 포도당이 부족하면 태아는 공복감이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태아는 끊임없이 감각하고 성장을 합니다. 뇌는 엄마한테 듣는 소리와 여러 가지 엄마한테서 전달되는 어떤 그러한 정보로부터 우리의 뇌는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 경험들이 거기에서부터 발달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그 감각 경험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 바깥 세상에서의 뇌 발달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느낀 감각의 기억은 출산 후에도 지속된다. 거즈 냄새를 맡고 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아기. 이번에는 다른 냄새를 맡게 했다. 편안한 얼굴에 입맛까지 당기는지 연신 입술을 오물거린다. 하나는 달콤한 바닐라 향, 다른 하나는 암모니아 냄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기분 좋은 냄새와 불쾌한 냄새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냄새를 맡는다는 건 코로 들어온 자극을 뇌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먼저 시상과 편도체에서 냄새라는 신호를 분석한다. 안화 전두엽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각하고, 해마에서 긍정과 부정의 정서 경험과 비교한 뒤 전두엽에서 이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를 최종 판단한다. 이처럼 뇌의 각 부위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아기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태아 때부터 겪었던 감각 경험이 뇌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목 놓아 울던 아기가 순식간에 울음을 그친 건 청소기 소리가 태아 때 들었던 소리와 비슷해서다. 우리 귀엔 소음이지만 갓난아기에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한 소리. 종이나 비닐봉지를 비빌 때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이 아기는 엄마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원피스가 백가죽에 이렇게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스럭스럭스럭 하는 백색음으로 안쪽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럭스럭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기들은 비닐 접는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태아 때 느꼈던 감각을 기억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더입히며 아기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새롭게 자극을 접할 때마다 감각은 조율되고 감각은 다시 뇌를 자극해 뇌 발달을 촉진한다. 하지만 신생아나 성인이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의 수는 똑같다.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과 뉴런 사이는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미세한 간극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시냅스를 통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는 다시 필요한 곳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시냅스가 많고 촘촘할수록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정보 연결이 활발해진다. 흔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좌우하는 것도 바로 시냅스의 연결이다. 사실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일단 뇌가 발달이 되는데 태어나서 수많은 자극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성장을 하거든요. 풍부한 자극을 만나게 되면 서로 뉴런과 뉴런의 상호 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가지를 뻗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뉴런과 뉴런 간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시냅스는 출생 직후부터 3살 무렵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에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감각 자극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시각의 발달은 더디지만 아기는 입안의 감촉으로 사물을 구분한다. 닥치는 대로 입에 가져가 물고 빠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사물의 형태와 질감은 아기의 촉감을 자극하고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는 더 많이, 더 촘촘하게 연결된다. 팔 8개월쯤 되면은 이제 성인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되다가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한 3세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의 한 2배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서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 10세경 정도면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시냅스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냅스를 만드는데 오감 중에서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감각은 없다. 그저 사랑을 느끼는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스킨십과 다정한 눈맞춤, 애정이 담긴 목소리와 포근한 채취를 충분히 감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주아가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감각 경험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맛이 나는지?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고 가르치려 들면 감각의 결핍만큼 뇌에 악영향을 준다. 아이가 감각을 해야 할 무언가로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냅스가 늘기는커녕 시냅스 형성이 조기에 중단될 수도 있다. 오감을 활짝 열어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동안 시냅스는 뇌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길 대신 빨리 원활하게 소통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세 살 이후가 되면 성인의 2배에 달하는 시냅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필요한 시냅스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연결을 끊는 작업. 이때 어떤 시냅스를 남겨놓을지 말지도 그동안 오감을 통해 보고 들은 감각에 좌우된다. 한 4세 이후가 되면 상당히 완만해져요. 그러다가 한 6세 정도 되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그동안에 막 연결해 놨던 연결망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다시 없애가는 거죠. 확률상 필요하고 많이 쓴 통로만, 길도 그러니까 많이 가본 사람이 많이 가면 길이 되듯이 우리 뇌 회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모든 사람이 다 특수하게 다릅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있는 뇌라는 거죠. 감각은 어떤 식으로든 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끊임없이 뇌를 바꾼다. 멀쩡한 성인의 눈을 가린 채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 뇌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시각 정보는 뇌 뒤쪽 후두엽에서 처리된다. 눈을 가린 첫날, 시각 영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시각 영역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시각 정보가 아닌 청각과 촉각 자극에 반응한 것. 이처럼 감각이 뇌를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치명적이다. 각각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들은 각기 다른 뇌의 영역으로 전달된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자극. 만약 어떤 감각 하나가 차단되면 그 감각을 담당하던 뇌 영역은 다른 감각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뇌가 영역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을 가렸던 안대를 풀면 그 즉시 뇌는 원상태로 돌아온다. 무엇을 감각하고 무엇을 감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시로 뇌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평생 시각이 차단된 상태라면 어떨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장영훈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이다.
자전거 탈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소리가 어떤 사물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사물에 부딪히면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체인 돌아가는 소리 아니면 그게 좀 작다 싶으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브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딱딱딱 소리를 내가면서 그 소리를 가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소리로 세상을 감각한다는 장영훈 씨는 남다른 청각을 지녔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소리만 듣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감각. 물 따르는 소리만으로도 어느 게 찬물이고 어느 게 뜨거운 물인지 구분한다. 뜨거운 물은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을 때 수증기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유리컵에 물을 받을 때 이제 약간 찬물보다는 조금 이렇게 거품이 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길을 걸을 때도 그의 남다른 청각은 빛을 발한다. 살짝 피해주고 제 앞쪽에는 차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방지턱을 지나면 여기 사람들이 있고요. 고맙습니다. 알아서 피해가 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양쪽에 또 차가 있고요. 울리는 거 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뒤에서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체인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자전거인 것 같아요. 피해주고요. 자, 이제 지금 약간 왼쪽 11시 방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가려지는데 상당히 키가 커요. 차는 아닌 것 같고요. 막혔죠. 네, 이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네. 다른 감각들이 아마 발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를 들려주더라도 그쪽의 뇌의 활성이 더 강하거나 혹은 영역이 확장돼 있었을 가능성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더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각 피질입니다. 그렇게 아주 예민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것이 시각 피질입니다. 그래서 꼭 시각의 감각이 아니어도 뭔가 이 피질은 공간 표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감각 정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이 시각 피질은 어떻게 될까? 제작진은 이상훈 교수팀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27 18 35 26 52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청각의 반응 속도. 단어를 읽고 과제를 수행하세요. 촉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등을 테스트하고 장영훈 씨와 일반인의 감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뇌를 통해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예, 씌워주세요. 네.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의 변화는 fMRI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각 대신 다른 감각에 주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각이나 촉각을 경험할 때 장영훈 씨의 뇌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까? 실험 결과 청각 자극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촉각을 사용해 과제를 수행할 때는 뇌의 시각 피질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순수하게는 약 40% 정도의 뇌가 시각 정보 처리에 관여하고 있고요. 좀 더 폭넓게 가진다면 60%까지 가까이 되는데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은 대부분 시각적으로 전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각이나 청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조차도 심지어 기억 과제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시각 피지를 매우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거부할 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각 피지들 간에 서로 길은 닦여 있다는 겁니다. 연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장영훈 씨 뇌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되어 있는 연결이 더 강화됐을 확률이 높겠죠. 갑자기 귀가 멀어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뇌는 사라진 청각 대신 시각에 눈을 돌린다.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독순술이 생기는 것이다. 청각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청각을 상실하자마자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청각장애인들이 더 넓은 부위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흔히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는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감을 충분히 사용해 세상을 감각한다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런던은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로와 미로 같은 골목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런던의 택시기사들. 그들의 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실제 런던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뇌를 비교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후엽 해마가 버스기사보다 더 컸다. 게다가 운전을 오래 한 택시기사일수록 그 크기는 더 큰 걸로 나타났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인다. 매번 다니는 익숙한 길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는 못한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더라도 택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노선으로 움직인다. 항상 보던 길,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셈이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바꾼다. 치매가 발병할 때 가장 처음 오게 되는 게 기억력의 쇠퇴고 구조적으로 보면 해마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GPS에 의존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해마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길을 내가 온전히 내 뇌로 그걸 외우고 다녔을 때 해마를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GPS 시스템을 화면을 보고 다닐 때는 그 기능이 고스란히 발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용불용설이 입증된 겁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실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8주에 걸쳐 인지감각 훈련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감각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평가 검사에서도 인지 능력은 크게 향상됐다.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뇌 기능도 키운 것이다.
익숙한 일상보다 새롭고 낯선 경험. 오감을 깨울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할 때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뇌. 뇌는 몸이 된 감각이자 감각이 지나간 자리이며 감각이 만들어갈 길이기 때문이다.